오늘 준비해드린 원육은 포항 서학농장에서 온 제레돼지랑 듀록 교배종인데요. 이 친구는 지육 키로가 90kg가 넘어가요, 평균이. 제레돼지에서 오는 그런 장점과 그리고 단점은 듀록이 많이 커버를 해줬어요. 단점이라 하면 육량이 굉장히 적은데 듀록이라고 하는 돼지가 들어가면서 육량이 굉장히 많이 채워주고요. 장점은 드립이 일단 없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방에서 오는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 그리고 깊은 맛들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있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순종 듀록이에요. 예산의 호원 농장에서 온 돼지인데 오리지널 듀록으로서 미국 듀록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육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의 특성은 육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지방이 정말 고루고루 잘 펴 있어요. 근데 이게 느끼한 그런 기름이 아니라 굉장히 주시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퀸즈포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랑 삼성을 다니던 두 자매가 농장을 하는 곳이에요. 퀸즈포크라는 그 이름에 맞게 암태지만 선별을 했고요. 120kg 이상급의 애들만 선별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등지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호불호 없이 또 드시기도 너무 편하고 무엇보다 향이나 맛들이 굉장히 또 마일드해서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벅셔케이 안심입니다. 실버스킨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거하고 있고 무엇보다 벅셔케이는 보수력이 굉장히 좋아서 식은 다음에도 촉촉하고 부드럽고 딱 씹었을 때 터져 나오는 그런 육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저희는 벅셔케이를 좀 많이 밀면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카이젠을 운영하고 있는 황다운 셰프입니다. 교카이젠은 경계선이라는 이름입니다. 경계선의 뜻은 농장과 소비자의 만남의 장소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팔도에 있는 돼지를 키우고 있는 농장들과 협업을 해서 많은 소비자분들께 그 돼지를 좀 소개하고 알리는 데 좀 힘쓰고 있는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돼지의 음식을 표현하는 방식이 돈가스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온 돈가스라고 하는 온도가 많이 낮은 그런 기름에서 천천히 돼지고기의 그런 맛들을 보존하면서 소비자분들께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돈가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등심인데 원래는 한국에서는 요게 안 붙어서 들어와요. 일본에서는 이 삼겹 부위, 갈비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에 뼈대가 붙어있던 부위이다 보니까 뼈에서 오는 그런 산미 그리고 단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느껴지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가브리살 부분이고 알등심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로 따지면 새우살 부분.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가브리살과 이 새우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등심 부분만 점점 커지는 부분입니다. 이 삼겹 부분을 먼저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스펙 일반 등심 부위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등지방에는 두 가지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결이랑 요 피하 지방의 결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 위에 있는 결은 세로로 돼 있는 반면에 요 피하 지방은 반대로 나와 있어요. 피하 지방은 입안에 딱 넣었을 때 한 번에 고소하게 넘어가는 그런 맛들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피막 지방은 잘못하면 좀 냄새나는 많이 부위, 식감이 좀 터프한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좋은 등심의 혹은 좋은 고기의 기준은 이 피하 지방이 높은 친구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비육이 잘 먹고 잘 큰 돼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피하 지방 최소 한 1.5에서 2cm 이상은 두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돼지만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밍을 할 때는 요 지방은 항상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저희는 저온 카츠이다 보니까 레이어 없이 균일하게 익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한장 튀김을 했을 때 오래 튀기게 되면은 겉에부터가 빨리 익어지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균일한 레이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균일하게 익히기 위해서 상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새우살 부분, 가운데 가브리와 사이드 가브리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리 덜어냈던 삼겹 부위,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서 한장 튀김을 할 때나 이럴 때 여기가 안 익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따로 이런 식으로 썰어서 준비하는데 이 부분도 똑같이 피막 지방은 제거를 해야 된다. 천일염인데 구운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pH가 돼지의 보수성을 의미하거든요. 산성으로 가면 갈수록 질겨지고 퍽퍽해지고 수분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운 소금, 볶은 소금을 써게 될 때는 pH 농도가 올라오면서 좀 더 부드럽고 육즙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브랜드육만 진짜 한 100몇 개가 있고 거기에 품종은 정말 다양하게 그리고 사육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걸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돼지 품종을 알아보고 그 돼지 품종을 가지고 음식을 해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본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제 국물의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시를 어떻게 뽑냐, 다시를 어떤 맛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집의 그 셰프의 철학들이 한 국물에 다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깨끗한 정수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다시를 사용하는 용도가 뭐 돈지루, 그 다음에 뭐 소바 이런 깊은 맛을 내기 위한 국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완도 다시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다시마이다 보니까 이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물에 녹아낼 수 있도록 뽑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맛은 레이어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물도 그냥 수돗물이냐 아니면 정수물이냐, 다시마도 어떤 종류냐, 또 이거를 불리냐 안 불리냐, 이렇게 레이어를 쌓아가는 것이 저는 그 일본 음식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 끓어오르게 되면은 다시마 그 진액들이 겉표면에 있던 그런 뭐 먼지,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를 좀 같이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온도가 한 80도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두면 되고 얘네들이 잘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1시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다시마를 먼저 건져줍니다. 가쓰오부시는 80도가 내려가면은 비린맛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육수를 뽑아준다. 그래서 이 상태로 충분히 가쓰오부시의 맛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한 30분 정도 두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마를 또 오래 뽑았고 가쓰오부시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칠맛이 좀 많이 납니다. 이런 감칠맛적인 부분들이 미소와 만났을 때 좀 짜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정말 미각적으로 짠 게 아니라 감칠맛이 정말 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국물들이 굉장히 좋아요. 향에서 오는 그런 가쓰오부시의 고소한 맛과 훈연한 풍미, 딱 먹었을 때 혀 끝에서 오는 감칠맛들을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돈가스는 단순히 한 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카이젠에서는 그냥 단순히 한 끼를 넘어서 돼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그 농장에서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귀그려서 들어보고 그거를 통해서 맛으로 느끼고 향으로 느끼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더 즐기고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거를 식사값 혹은 식사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할 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경험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느끼려고 오는 그런 손님들이 계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시간과 충분히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카다시라고 하고 있는 적된장인데 뭐 아와세미소나 시로미소보다는 좀 더 깊은 맛이 있고, 저희는 중간에 파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의 그 향과 만났을 때 되게 짜장 같은 그런 맛? 그런 맛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서 와카미소 사용하고 있고요. BMP 기준 이렇게 3개가 다시가 나왔을 때 2개는 큰 곳에,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작은 곳에 있습니다. 원래는 풀어서 넣어야 되지만 일의 편화도를 위해서 일단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잘 풀어지게 한번 젖어준 다음에 우엉, 당근, 양배추도 좀 들어가고요. 돈지루의 기본이 되는 야채는 얼마나 잘 넣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볶아서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또 많이 차이도 나고 해서 저는 무조건 기름에 한번 볶아서 넣고 향을 최대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 개가 타면은 바로 한맛이 국물에 녹아들어서 살짝 코팅 정도만 되면은 넣어주시고요. 고기를 손질하다 남은 등심이랑 안심 부위입니다. 요거를 한 번에 다 넣으면은 고기가 쪄지듯이 익혀져서 안 좋은 맛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양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양만 넣어줍니다. 이 등심이랑 안심이 지방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기름이 좀 추가가 돼야 되긴 합니다. 그래야지 산맛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나서 불맛을 먹이고 이럴 필요는 없고 쪄지지 않게끔 타지만 않게만 해주는 코팅 역할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소를 그냥 풀었던 것들, 이걸 채를 걸르지 않으면 너무 국물이 탁해지고 미소의 맛보다는 오히려 이런 찌꺼기, 대두의 맛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납니다. 보면은 기름이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돈가스 집이다 보니까 요 기름 뜨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다 깔끔하게 그냥 다 제거를 그냥 해버립니다. 항상 이런 국물 요리에서는 술이 좀 들어가줘야지 하나로 모아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줘요. 특히 미소에는 미림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미소는 또 오래 끓이거나 팔팔 끓이면 또 향이 많이 날아가서 오래 끓이진 않고요. 청양고추는 이 정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약간만 칼칼하게, 너무 매운맛이 튀진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그런 매콤한 맛, 20분에서 30분 정도만 끓여주면 마무리는 됩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이 뭐냐면 중국에서 장아찌 같은 그런 걸 담그는 공장의 영상이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그래서 저는 음식을 할 때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라는 신념도 생겼고요. 특별한 막 철학이 있고 이렇기보다는 내가 먹지 못하는 거 손님한테 팔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희는 이 우엉을 다 직접 손질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식감에 맞춰서 데친 우엉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최대한 일정하게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우엉 데친물이에요. 우엉의 향을 저희는 좀 살리기 위해서 우엉 데친물을 넣어주시고, 이거는 우스구치 쇼유라고 하는 일본 국간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흔히 쓸 수 있는 그런 쌀식초 중에 하나입니다. 식초는 끓게 되면은 뭐 향, 그리고 그 식초에 있는 산미 이런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식초만 좀 따로 계량을 해줍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번 데친 우엉의 식감을 맞춰놨기 때문에 차가운 절임지에다가 절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설탕을 녹인 다음에, 이게 설탕이 들어가면 옆구리가 다 타거든요, 센 불로 하면은. 그러니까 절임지가 타지 않게끔 해서 최대한 빠르게 칠링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맞춰놨던 식초를 가져와서 부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잘 절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6시간이나 한 7시간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뒤집어 주면서 고루 맛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가 질을 한 번만 사용하는 거 아니고 2번 사용하는데, 첫 번째 절임할 때 한 12시간 정도 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들어갈 때는 추가로 질을 한 번 더 맞춰서 한 24시간에서 26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우엉이 절여졌다고 싶으면은 깨소금에다가 버무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깨에서 오는 그런 기름진 맛도 굉장히 괜찮고, 우엉 자체가 워낙 이런 고소한 유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우엉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향들이 돈가스를 먹었을 때 그 기름진 맛들, 이런 것들을 깔끔히 씻어내주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쌀을 500g씩 다 프랩을 해두고 있습니다. 500g씩을 하면은 취사를 했을 때 6인분에서 한 7인분 정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카이젠에서는 취사가 완료하고 15분 이내로 모든 밥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지어서 보온밥통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딱 열었을 때 김이 나지 않으면은 저희는 웬만하면 다 폐기를 하고, 김이 날 수 있을 때 바로 나갈 수 있게 서비스를 합니다. 아까 다시마랑 정수물 그거를 불리는 과정에서 빼두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 같은 경우는 다시마의 맛도 들어가 있고, 미리 이렇게 물량도 프랩을 해놔서 최대한 일정하고 최대한 고슬고슬하게 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쌀 자체가 건조되어 있는 곡식이다 보니까 수분이 들어갔을 때 먹습니다. 그때 맛이 없는 물을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쌀 자체가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은 항상 전수물로 넣으라고 하고, 그 뒤로부터는 살살살살 쌀이 깨지게 되면 전분이 나오고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살짝만 씻어내고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한 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편차가 생기면서 이게 고루 물을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3번에서 한 5번 해주시면은 충분히 맛있는 쌀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밑에 열선에 있습니다. 이 열선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묻어있게 되면은 물부터 날아가기 위해서 얘네가 온도를 더 올려서 결국에는 이 수분이 쫙 날아갔을 때 밑에는 엄청 뜨거워져 버려요. 그럼 밑에는 완전히 누른밥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전분기를 잘 씻지 않으면은 그 전분기에 따라서도 밑에가 누른밥이 생깁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거리가 있어서 저희는 누른밥은 좀 안 지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최상의 퀄리티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손님들의 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는 이렇게 프리미엄 돈가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돈가스는 잘 몰랐었고, 가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색다르고 나만의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얀 색깔 돈가스를 판매를 하고 있는 돈가스 켄신이라는 시절을 보게 됐어요. 여기 되게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갔었어요.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그냥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바삭하지도 않고 좀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한국에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좋은 가치가.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서점에 가서 돈가스에 대한 책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업장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좋은 가치를 좀 완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드를 만드는 이유는 일단은 콩 식용유나 그런 식물성들의 기름의 단점은 감칠맛이 좀 부족하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동물성의 기름, 돼지 지방, 아니면 소 지방 이런 것들은 지방에서 오는 그런 감칠맛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빵가루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좀 빠르게 배출을 좀 해주고 기름을 먹는 역할을 최소화해 줄 수 있어서 저희는 라드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무게가 10이라고 봤을 때 추출되는 기름의 양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름의 양이 10L다 라고 했었을 때 기름은 한 30kg 이 정도로 넣고 뽑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뽑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방이 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름에서 안 좋은 향이 나게 되면은 저희 같은 저온카츠에서는 돈가스를 먹었을 때도 그런 안 좋은 맛들이 배어나기 때문에 그 지방을 어떻게 손질해서 어떻게 추출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돼지 기름이다 보니까 안 좋은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향들이 좀 있어요. 이 우엉이 들어가면 그 안 좋은 맛들을 쫙 빨아먹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탁해 보이지만 실제로 담아보면은 굉장히 깨끗한 이런 기름이 나옵니다. 라드가 다 뽑히면은 불을 끄고 거기에 약간의 향을 좀 추가하기 위해서 대파를 넣어주는데 파란 부분만 좀 넣습니다. 이게 생강, 파, 우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뭐 기름에 허브 같은 거 넣으셨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카이진의 저온카츠는 완벽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온카츠의 그 레이어, 그 익힘 수준의 그런 레이어들을 균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 겉에 빵가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씹었을 때 입천장이 막 까지고 이런 돈가스가 아니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게 넘어가고 우리가 가을 낙엽을 밟았을 때 그런 바삭함, 그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 저온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밀가루가 이렇게 두껍게 묻게 되면 계란물에 이렇게 들어가도 묻은 것 같지만 이렇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빵가루 같은 것도 많은 업장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빵가루는 아니고 좀 담백하고 긴 거를 좀 쓰고 있습니다. 품종이 많다 보니까 미리 또 묻혀놓을 수가 없어요. 막 다 뒤섞여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돼서. 그리고 이런 적색 근섬유가 많은 뭐 새우살 같은 부분은 익힘의 편차가 있어서 조금 더 튀겨줘야지 열이 잘 침투를 하고 수분 이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익혀주는 편입니다. 상등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흐트러지면은 익힘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모양이 꺾이거나 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끔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돈까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지지 않는 겁니다. 얘네들은 완전 애기라고 생각하고 다뤄줘야 되는데 많이 뒤집거나 흔들거나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은 피분리라든지 피가 젖는다라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돈가스의 익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빵꽃이 잘 피게 하는 것이 저희 교카이진의 돈가스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드실 때는 저온카츠지만 그래도 바삭하다라는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온이고 이쪽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중온 정도의 온도인데 전체적인 익힘은 저온에서 가져가고 있고 왼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빵가루가 가지고 있는 수분만 좀 뱉어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모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순간 그 겹쳐진 부분은 잘 안 익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저희는 뭐 타이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1인 업장이어서 내가 튀기고 썰고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초시계가 있어야겠지만 튀김만 하는 사람이면 이런 초시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분이 잘 빠지는지만 체크해 준 다음에 꺼낼 준비만 하시면 돼요. 2분 정도 지나면은 누워있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보면은 기름 먹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레스팅도 10분 뒤에 나가자, 뭐 15분 뒤에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정하진 않고 있고 저희가 원하는 온도, 뭐 58도면 58도, 60도면 60도 온도계는 항상 찍어보고 그러고 나갑니다. 셰프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이 돈가스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 셰프라는 게 뭐 어디 뭐 요리 학교를 가야 되고 정말 좋은 다이닝에서 일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셰프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요리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드리는 음식으로 감동을 주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다면은 오늘 시작하든 내일 시작하든 그거는 다 셰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셰프들이 운영하는 돈가스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지만 그거에 맞춰서 시장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손님들도 분명히 그걸 알아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생산자분들도 결국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팜 투 테이블이 아니라 테이블 투 팜이에요, 진짜로. 더 많은 셰프들이 돈가스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들어간다면 이 프리미엄 돈가스의 시장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튀김 요리, 고기를 제일 잘 다루는 일식 셰프라고 했었을 때 저 친구는 정말 집요하고 정말 잘하고 이해도가 정말 높은 친구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돈가스 그거 서민 음식인데 뭐 이렇게 비싸게 팔고 왜 머리까지 밀어가면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제가 요리사고 제가 하는 음식은 늘 하이엔드처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김밥을 하든 라면을 하든 자부심 있는 요리, 자신 있는 요리 이런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다라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